이제는 걱정이 아닌 현실.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 해양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요즘 더욱 이슈화되는 이유는 그 피해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양오염이 우리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위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들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들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가루를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면 이것이 풍화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떨어진 것들을 물고기가 먹고 또 그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먹는 순환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체내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세계 자연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섭취하는 플라스틱이 1년에 약 250g으로 신용카드 50개를 씹어먹는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정말 무섭네요. 두 번째는 수산자원의 고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잘못 먹거나 폐구물 등에 걸려 죽어가는 바다 생물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생물들이 늘어갈수록 바다 생태계의 균형은 깨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수산자원들 또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흡수 기능의 저하입니다. 흔히 지구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은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다의 수많은 해조류들과 산호초 등으로 이루어진 바다의 숲에서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열대우림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양오염으로 인해 이러한 바다숲이 줄어들게 된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를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아마 저는 이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름부터 찬란한 쓰레기 섬입니다. 지금도 태평양 어느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 이 섬은 조류의 흐름으로 인해 바다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 생긴 섬으로 그 면적이 프랑스와 비슷할 정도로 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이 쓰레기 섬을 치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해외 기업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유엔에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유엔법에 따라 그 주변국이 해당국의 청소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식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이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시작으로 많은 유명인들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국기, 여권, 화폐 등까지 제작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 유엔도 정식 국가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 문제를 간과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습니다. 불편한 해양오염 문제를 가장 유쾌하게 알린 멋있는 캠페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시스피러시라는 다큐가 요즘 화제입니다. 해양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나선 이 다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들과는 다소 다른 주장을 펼치는데요. 우리에게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쓰레기의 불과 0.03%에 지나지 않으며 약 49%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폐어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다 쓰레기로 인해 죽는 생물들의 양보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어업 활동으로 인해 사라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향후 인류가 지금보다 물고기를 덜 잡고 덜 먹어야만 바다 생태계가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생선 소비를 줄이게 되면 진짜로 바다는 건강해지는 걸까요? 그 이전에 인류가 지금보다 생선 소비를 줄이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